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계톡과 함께 찾아온 이채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반대로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네. 함께 인사부터 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윤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 둘이서 이제 그럼요. 이야기를 나누게 미인을 제가 됐어요. 단독으로 차지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트럼프 주제 가지고 네, 왔는데 네. 왜 트럼프 주제를 뽑았나요, 저희? 어차피 내년에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분이 또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지금은 그러신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통령 되시기 이전에 어쨌든 이분이 아주 한 기업가로서도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분이니까 미리 좀 음, 알아보자. 그리고 두 번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뭔가 영향력도 배울 건 배우고 저희가 대비할 건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기업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나 그래서 좀 배워보자 하는 생각에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도 트럼프를 이제 잘 알아야 잘 네, 대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장기부터 해서 네, 트럼프의 일생을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트럼프의 어린 잘생겼네요. 시절 모습입니다. 네, 어때요?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육아 난이도가 낮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육아는 어머니가 키우시기에, 네. 네, 네,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왠지 고집도 좀 있었을 것 네, 같고 네, 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악동이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뭐 블럭을 쌓아 놓으면 꼭 부시고 가야 네, 되고 네. 뭐 케이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독일계죠? 네, 맞습니다. 예, 독일계 미국인과 네. 영국 스코틀랜드계 혈통이라고 아, 하고요. 예. 1964년 네, 46년생입니다. 네, 네. 아버지가 굉장히 재벌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음. 재벌이었는데 뉴욕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해서 대를 이어서 대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부동산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음. 어, 네. 브루클린, 뉴욕에서 부동산 재료는 진짜 부자인데. 예. 진짜 부자인 네, 네, 거죠. 네.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부럽습니다. 들거든요. 네. 근데 부러운 점이 여기서 끝이 아, 아닙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 트럼프의 가족이 살던 집이라고 해요. 트럼프의 음. 생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뉴욕 퀸즈 지역에 있는 자메이카 이스테이츠라는 부촌에 음. 위치해 있어요. 음. 이 부촌에서 이 정도의 대저택에 산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음. 풍족하게 자랐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침실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이 큰 집에? 저 집이 어디까지입니까? 저 하남이간 뒤쪽까지 있는 겁니까? 요 뒤에 건물은 다른 건물이고 이 한 개가 굉장히 저택이라 그래요. 저택이에요? 네. 침실이 한 10개? 근접하셨어요. 네네. 9개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네. 기둥도 으리으리하고 그런데 네. 특히나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집이 트럼프의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집이라고 합니다. 네네. 애정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집이고 50년 동안 이 저택에서 살았다는 음. 소식까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종교입니다. 마틴 루터기. 네, 루터기. 맞습니다. 그 루터교인데 이 네. 루터교는 개신교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았고 트럼프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이 종교와 관련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루터기입니까? 지금은 루터교가 아닌데 아버지의 음.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음. 관련한 좀 공부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음. 또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 쪽에서는 국교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음. 계속해서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아버지의 사상 중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네. 부분이 바로 이 경주마 이론입니다. 음. 트럼프 아버지는 경주용 말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음. 뛰어난 유전자를 받은 인간이 또 유전자가 뛰어난 배우자와 함께 결합을 해서 아. 또 우월한 자손이 생기고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경주마 같은 이론을 펼쳤는데 음. 트럼프가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아. 지금도 트럼프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요? 아직 모릅니다. 네, 네. 트럼프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그 아. 이유가 이 우월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본부장님은 술 담배 저는 일단 어떻게 하시나요? 술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고요. 아, 정말요? 담배도 네. 군대 갔다 와서 끊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그런 이론은 의지가 가지고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우연히 이제 트럼프의 생각과 좀 맞는 부분이 있으시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영향까지 아버지로부터 그렇군요. 받았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요. 네.
조금 컸습니다. 음. 군사학교 그러니까 13살이 넘은 그 이후 중고등학교 시절을 가지고 왔는데 인물이 훤칠해요. 네, 잘생겼네요. 네. 키도 크잖아요. 네네네. 여기 군사학교에서 보냈는데 기숙학교여서 좀 많이 처음에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의 또 교관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서 많이 혼나고 또 훈육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엄격하게 자랐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좀 자유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 음. 과정에서 조금 엄격한 뭐 훈육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훈육에 잘 따르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해졌어요. 트럼프가 이 군사학교에 적응을 하면 할수록 뭐 모범 학생이 되기도 하고 우등생이 되기도 하고 뭐 하급생을 직접 훈육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육아 난이도가 좀 있어 보였는데 오히려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숙학교 같은 엄한 분위기도 체감을 하면서 그럼 저 성장을 했는데 기숙학교를 네. 고등학교를 마친 겁니까 저기로? 13살 이후에 아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를 저거를 네. 졸업한 거.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군요. 네. 근데 또 좀 신기한 점이 운동신경도 되게 좋았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였다고 하네요. 그래요? 키가 커서 그런 건지 그런 또 것 투수를 했고 트럼프의 활약 덕분에 지역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는 그런 여담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대학 시절은 또 어땠을까이잖아요. 트럼프의 대학 시절은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와튼 스쿨 나왔잖아요. 네네네. 트럼프가. 네. 맞습니다. 네, 와튼 스쿨 나와가지고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력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덤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아니다. 넌 아이비리그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네,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경제학과로 편입을 해서 다니게 됐는데 덕분에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이제 베스트셀러인 책 거래 기술에서 네. 이 와튼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정치인 된 다음에도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나 와튼 스쿨 나왔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펜 나오면 원래 다 네, 자존감이 있습니다. 네 있을만해요. 네, 근데 네, 네. 아이비리그가 굉장하니까 네, 네. 그래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10대 시절에는 집안의 문제 아들이었지만 이후에는 가장 엘리트 아들로 거듭나는 네. 그런 계기가 그런 것 됐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대학 시절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대학 시절에 동창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음, 트럼프는 공부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이미 아버지의 영향을 그렇죠, 받은 그렇죠. 탓일까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뭐 어차피 트럼프 기업이 원래 부동산 그걸 했으니까 아버지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근데 형이 있지 않아요? 차담이었으니까 형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형은요. 네, 형은 이제 사실 트럼프보다 형이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네, 그 다음 사업을 물려받을 주자로 첫째 네. 아들을 이제 낙점을 해놨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은 그렇게 경쟁을 심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장 과정을 거칠수록 사업 쪽에는 흥미를 잃었고 네.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 트럼프 둘째를 키워야겠다. 둘째를 키우자, 사업을 물려주자 이렇게 한 차남한테 거죠. 물려줬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성향도 되게 잘 맞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거기 그런 것 있었을 같네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대학 시절에도 교외에 있는 빌라들을 좀 리모델링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직접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수익을 무려 2배나 냈습니다. 대학 시절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좀 선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네, 이때 이게 이제 아버지에게 후계자 눈도장을 받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대학 시절에 이제 교수님이 부동산 개발소 왜 수강하냐 하니까 뉴욕 부동산의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당돌한 맞아요. 이야기를 했대요. 네. 뉴욕 부동산의 왕이 되려면 어느 정도로 성공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뉴욕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부자들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 중에서도 왕이 되겠다라는 거는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걸까요? 뭐, 건물이 많이 있어야겠죠, 뉴욕에. 뉴욕이 되게 비싸요. 진짜 그러니까요. 비싸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뭐 건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뉴욕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많이 있어야겠죠. 땅, 땅이 그쵸.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아, 근데 리스크가 커서 거기도 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월세만 해도 엄청 근데 비싼데. 거기 보니까 네. 진짜 맨하탄에 진짜 건물 많이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럼프가 예, 많이 갖고 있고 하고 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세계에 많이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동산을. 부동산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업도. 대우건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트럼프 월드라고 브랜드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이 여의도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 그쵸. 그 트럼프가 뉴욕 측에서 어떤 부동산 사업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실까요? 20, 30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그랜드 하얏트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욕에서?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뉴욕의 첫 번째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로 트럼프가 이 호텔을 리모델링 합니다. 원래는 이 그랜드 센트럴 역 옆에 거대한 흉물로 방치되고 있던 호텔이 있었대요. 허름한 코모도어 호텔이었는데 여기를 자기가 재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잖아요. 되게 못 네네네. 믿어왔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봤을 그렇죠. 제가 때는. 볼 때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붙인 프레드가 이거 너무 미심쩍다. 타이타닉 호의 표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치만 그 도널드는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 그랜드 센트럴역 주변을 재개발해서 아예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들을 내가 호텔로 유입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트럼프는 그래서 이 흉물 같았던 허름한 호텔을 매입을 하고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뉴욕시 당국이랑 접촉을 했다고 해요.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독특하고 대단한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좀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적자투성이인 흉물 호텔을 내가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할 거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런 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득 기술도 좀 좋은 것 같지 않나요? 트럼프 설득이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예, 네. 설득의 뭐 기술인가 그런 책도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설득을 잘하는 게 벌써 이미 20, 30대부터 이렇게 증명이 됐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호텔을 재개발해서 아예 그랜드 센트럴역 일대를 명소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파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네, 맞아요. 파산도 이후에 되게 많이 해요. 일부러 한 건가요? 그분이? 일부러 한 건 아닌데 파산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더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요? 한때는 또 부동산을 엄청 성공을 했다가 이런저런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해서 실패도 해보고 뭐 이런 좀 특별한 사업가로 인식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이었죠, 사실 그 실패가. 그 이야기가 또 뒤에서 나오니까요. 해주시면 네, 돼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하얏트를 성공시키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40년간 받기도 했고요. 또 그 이익금을 뉴욕시랑 분배하는 등 다양한 수익 형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사업 수완인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타워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트럼프 타워까지 세워요. 이 트럼프 타워가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브랜드이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그런 건물인데 여기도 리모델링 건물이에요. 원래는 백화점이었어요. 보니트 텔러라는 백화점이었고 첫 번째로 지어낸 이 고층 건물이자 핵심 자산이 된 트럼프 타워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건물에 눈에 띄게 새겨지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쵸? 네. 자기 이채은 이름이 건물 이렇게. 이채은 네. 성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채은 빌라 뭐 이렇게. 네. 나을 것 같은데 이까지 좀 약간 네. 이상할 것 같은데. 좀 이상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브랜드의 초석이 네, 될 그런 트럼프 타워까지 제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이제 트럼프도 사랑을 찾아갑니다. 네. 결혼을 하는데요. 미인이시네요. 네. 1977년에 네. 스키 선수 출신의 모델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결혼 생활 이후에 뭐 불륜을 했다라는 의혹도 휩싸이기도 하고 또 몇 네네. 번의 이혼을 거치면서 세 번째로 결혼을 또 하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첫 번째 아내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던 내용 중에 트럼프가 빚을 많이 지기도 했다 네네네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전화위복이 돼서 트럼프가 스타 사업가가 됩니다. 예. 이 화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네, 아시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트럼프가 출연했던 장면인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출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굉장히 사업이 불안정해졌던 이유가 대규모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어요. 네. 근데 이때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빚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기에다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6살인 여배우 말라 메이플스와 스캔들이 터져버립니다. 아, 뭐 물론 사업가의 스캔들이 뭐 대단한 이야기는 음, 아닐 수 있죠. 사생활이니까. 네네네. 하지만 이 사업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스캔들까지 터지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땐 좀 어려운 상황이겠다 맞아요.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혼 소송까지 하고 그런 내용이 신문 일면을 아, 차지하고 계속 언론에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노이즈 마케팅. 네네네네. 그 노이즈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홍보 수단이 되어서 이 음, 트럼프가 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이혼을 하기도 했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인지도는 더 높아졌고요. 음,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였던 트럼프의 이미지가 이제는 팝 아이콘으로 변모해 버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언론 덕분에 이제 트럼프는 다양한 방송에 카메오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사업을 다음에 다시 음, 도모하기도 합니다. 1996년에는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도 오를 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어려움 덕분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생애를 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의 인생 어떻게 좀 한 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다채롭네요. 정말 다채로운 것 네, 같아요. 네. 네, 또, 근데 이게 네, 사실은 뭐 성공하기는 쉽지만 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오기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 올라올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힘이. 네. 그 그러니까 올라갔다 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타고난 사업가 같다 이런 생각도 예, 들지 그런 않으세요? 거보다 이제 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예, 좌절하지 않는 힘이 진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의 아버지가 정말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딱 네. 이 둘째를 내가 사업가로 키워내겠다라는 선택이 파산하고 다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여러 번 그러니까요. 파산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또 이게 자본이 많으니까 네. 실패했다가 뭐 재투자를 했을 때도 두 배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뭐 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파산하면 들어요.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쵸? 근데 네. 집안이 워낙 부자였다고 하니까 네, 네, 그 비법은 좀 더 알아보고 배우고 싶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애를 좀 알아봤는데 네, 우리가 트럼프를 사실 잘 알게 된 건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생활은 어떻게 했나 좀 더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2000년도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때 기억납니다. 아, 살짝. 기억나세요? 예, 저는 2000년생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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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라고요. 2000년도에도 나왔는데 개혁당의 후보였어요. 다 그렇지만 웃음거리가 네, 됐습니다. 예. 웃음거리가 됐던. 네, 네, 하지만 사정상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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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랬고 우리가 트럼프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2016년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제 선거 운동에 나섰었죠. 이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도 사실은 약간 설마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마 후보가 될까라고 생각을 음. 했었고 네. 후보가 됐을 때도 뭐 힐러리를 이길 줄은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아, 예, 그쵸. 왜냐면 힐러리가 원체 강했었고 음. 모든 언론들이 힐러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원체 뭐 독불 장군이고 이런 느낌이어서 될 줄 네. 몰랐습니다. 예. 그쵸. 사실 이미지 자체도 공직 경험도 없는 네, 사람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셀럽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좀 더해지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네, 더 네, 컸었는데 저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힐러리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트럼프는 잘 몰랐어요. 네, 네, 관심이 없었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예. 있겠지만 그래서 뭐 힐러리가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됐다는 걸 보고 저도 좀 깜짝 네, 놀랐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이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공직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고요. 또 두 번째로 셀럽 출신 대통령이 됐고요. 네, 네, 역대 다섯 번째로 전체 득표수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가지고 대선을 이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의 타이틀까지 네, 네, 거머쥔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길래 제가 가지고 네, 네, 왔는데 네, 대통령 연봉을 내가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요. 네, 네, 1달러. 전 순간 착각이 됐어요. 1달러가 큰 돈인가? 이런. 네, 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한 미국의 9살 소년이요.
이 대통령이 백악관 전기세도 수도세도 못 내니까 3달러를 내가 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돌려받았지만요. 되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대선에 후보로 나와요. 네네네. 네, 그때는 또 어떻게 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원체 그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아마 반대였을 거예요. 아마 표는 전체적으로 많이 얻었을 텐데 네. 아마 반대로 졌을 거예요. 바이든한테. 아, 진짜요? 네네. 그렇게 그래서 졌을 거라고. 바이든한테 졌던 거를 순순히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네,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지자들이 뭐 점거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는 어쨌든 뭐 인정하고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맞아요. 뭐 네. 인정할 수밖에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2020년 대선 당시에 이 트럼프의 주요 대선 관련 발언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웃긴데,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선거가 네, 네, 조작됐고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네, 네, 내가 이겨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선거 위헌성 관련 소송을 제기하겠다. 내가 선거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데 네, 이것만 봤을 땐 정말 이 사업가의 기질이 경쟁심이 네, 네,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잘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2024년이 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추측되시나요? 모르겠네요, 정말. 이게 뭐냐면요. 당선 확정된 순간의 트럼프 모습입니다. 이번에요? 네, 아, 이번에요. 저는 근데 이 사진이 좀 왠지 적절치 않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귀엽네요. 네, 이 흐뭇한 표정이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승리의 순간을 또 만끽했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가 2016년 당시에는 굉장히 정책들을 자국 우선주의로 네, 네, 가져갔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가져갈지도 우리가 여전히 짚어봐야 될 것 비슷할 같아요. 거예요. 여전히 비슷할 네. 거고 그런 것들에 또 열광하는 것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더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바를 더 하고 그런 선명성을 더 드러냈기 때문에 음. 예, 했던 거고 바이든이 아무것도 안 해서 더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렇군요. 이제 바이든은 좀 강력하게 뭔가를 가져가는 느낌은 아니었다. 네네네. 트럼프가 좀 더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궁금해지는 네, 상황이죠. 위대한 아메리카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볼 때, 예. 네, 그래서 이 뉴스 하면은요, 2016년 당시에요. 네네. 정말 미국 최우선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보호 무역을 시동을 걸면서 뭐 또 중국이랑 갈등도 더 심화가 됐었고요. 네네네. 다시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겠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이미 지금 TSMC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 이미 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정보 기관들이나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네. 보니까 TSMC 그 공장 완공식도 연기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미 뭐 많은 조직들이 취임 전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TSMC도 영향을 받았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해서 또 맞습니다. 이야기가 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히토류가 또 새로운 그런 분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나오면서 관련 주가 막 오르기도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중국이 또 어떻게 반격을 나설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가지고 왔던 이번 공약들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법인세는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이 음.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법인세는 당연히 이제 친기업적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완전히 반대적이고 친기업적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도 바이든이 했던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맞아요. 석유가스 이런 쪽에 자기가 이제 석유 업체들도 이번에 5월 달인가 10월 달에 모아놓고 자기한테 네. 10억 달러만 주면 다 없애겠다고 했거든. 모든 규제 철폐를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차 이런 보조금도 다 없애겠다고 맞아요. 오늘도 어차피 떨어진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명확하게 했어요. 원전 이런 걸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관련 주가 막 올라갈 때 좀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트럼프의 좀 공약이랑 공약에 반대되는 반대되는데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론 예,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개인기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다만 AI 반도체는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그냥 자국 관련된 엔비디아나 이런 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AI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게 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아마 가동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는 민간에 있는 그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그 트럼프는 다 국가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AI 맨하탄 프로젝트는 다 모든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AI 쪽이나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메타나 이런 쪽에서 어, AI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군사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옛날에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다 이관해서 하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 메타나 이런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강국이잖아요. 하이테크 네. 쪽에. 그러니까 이런 강국들인 빅테크 기업들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강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 이쪽 계속 시키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 쪽에 어떤 가던 많은 것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중국 쪽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좀 직접적인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석유 정책, 에너지 정책 네네. 관련한 발표 나오면서 관련 주가 뭐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시적이었던 어떤 일론 머스크 관련했던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 네네. 하면 그게 다시 또 돌아가는 모습도 나오고 네네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공약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네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네. 그 얘기는 했었죠. 이런 얘기했어요. 머니 네. 머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나요? 머니머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네. 어떤 토크쇼 자리에서 음. 어, 돈을 잘 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머니머신이 돈을 막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돈을 잘 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뭐 저건 제가 볼 때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그 토크쇼를 봤었거든요. 네.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잘 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일단 한국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대만 어. 1순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대만 1순위인 것 같고 대만이 무기 구입을 미리 알아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한국도 방위비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순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 방위비나 저런 거보다 우리나라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이요? 네, 공장이 자꾸 이전을 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반도체 공장이나 뭐 조선업이나 이런 공장들이 왜냐면 그 전에 자동차 공장 같은 것도 이전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네. 산업들이 자꾸 이전해 가면 인력 유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도 이제 그 아이오와에 이제 공장 같은 걸 지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애리조나 같은 데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최첨단 공장들이 지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자국 내에 계속 뭘 하거든요. 네. 조선업 같은 것도 이제 자국 내에서 다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 산업들이 자꾸 미국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정책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의를 하거나 뭐 조건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방위비 부분도 이제 계속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세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좀 변화가 많이 네, 예상이 네, 네, 되고 네, 실제로 그 국방비 관련해서 좀 네,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엄청 큰 규모로 미군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네, 네, 이런 네, 기사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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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네, 네, 대비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소식 한 가지만 더 함께 보시죠. 네, 네. 대통령실이 트럼프 측에서 내년 취임 전까지는 정상회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또 시진핑 주석과는 만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트럼프 측과 언제쯤 우리가 회동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취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임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임 전에 만나지는 않으니까 보통 네, 회동을 보통 정상회동을 취임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저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큰 의미가 없고 네. 뭐 하고 나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지 만났을 때 어떤 걸 우리가
만나면 또 우리가 이제 그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을 때는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네. 그 이제 만났을 때는 뭔가 우리가 만나는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을 때 또 네. 걱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냥 공짜로 만나주진 않거든요. 그 뭔가 지불해야 되니까 그거는 공짜가 모든 비즈니스에는 외교도 비즈니스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트럼프는 절대 그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대비책을 잘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될 거고 트럼프를 빨리 만나고 늦게 만나고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특히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침체인데 이런 것들 얼마만큼 잘 발전될 수 있냐 부분이 국가적으로 이제 좀 잘 준비해서 잘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네네. 트럼프가 정말 취임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들을 네네네. 줄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려운 우리 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은 약간 일단락된 모습이기도 한데 또 네.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네네.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트럼프 머리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발 같은 의혹이 드시나요? 예, 예. 아니 그게 사실은 네. 약간 머리가 늘 계속 똑같은 사이즈라 옛날부터 예전 네. 대통령이랑 지금이랑 머리랑 똑같아가지고 네. 좀 궁금해서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팩트를 알려면 네. 할아버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할아버지?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예전 헤어스타일이 계속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네. 그 머리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 예, 옛날에 뭐 아이스 버킷 할 때 한번 그 머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논란이 됐었던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화면을 그 이전 사진도 한번 보고 있는데 네. 진짜 똑같긴 하네요. 헤어스타일이 계속 지금 거의 10년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가발이라는 소리 한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예, 2016년입니다. 그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10년째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요거는 예, 젊은 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게 가발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오,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네.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아이스 버킷 할 때 네. 사람들이 궁금해해가지고 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스 버킷 그렇군요. 할 때 이 헤어스타일이 안 흐트러졌어요. 어떻게 안 흐트러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발이면 보통 안 흐트러지거든요. 가발이거나 아니면 정말 성능 좋은 스프레이를 뿌렸거나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저게 머리가 계속 비슷할 수가 없거든. 나이 드시면 보통 이게 빠지거나 이러는데 그러게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면 또 모질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보통 뭐 비슷하시지 않을까? 오바마는 계속 빠지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네, 트럼프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생기거나 또 관련 미국 이야기 소식 들리면 저희가 경계톡을 통해서 자세히 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